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광화문 광장에 농성 천막을 기습 설치한 대한애국당은 오늘 천막 한 동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천막 설치를 두고 일부 시민과 당원 간의 충돌이 빚어졌고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측에 자진 철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애국당은 세월호 천막까지 거론하면서 형평성을 내세웁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맥락과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5년간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은 철거를 요구하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두 사안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문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 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서울시에다가 유가족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천막 설치를 도왔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광장에 모두 14개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개는 서울시가 지어서 서울시 소유입니다. 네. 서울시가 유족 측에 제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유가족 측에서 지었습니다. 이 3개는 사전 허가는 없었지만 천막을 유지하고 추후에 변상금을 내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정부의 요청과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인도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유가족들이 설치한 천막은 아니었던 건데 그러면 아까 그 3개 천막에 대한 변상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납부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 천막이 철거된 올해 3월까지 총 55개월간 변상금은 1,89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43개월 동안 전기 사용료는 65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대한애국당의 경우에는 사전 심사는 물론이고 사후에 협의하는 절차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애국당은 지난 10일 기습적으로 광화문 광장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사용 최소 7일 전까지 내야 하는 신청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정당 활동으로 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 규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런 사실과 맥락이 구분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제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깔고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대한애국당은 사과하면서도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기 모독죄 아니냐 하는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기 모독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기 모독죄는 크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 국기를 손상하거나 제거, 오욕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 그리고 행동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일단 애국당은 의도적인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4월 광화문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태극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태극기 일부가 탔습니다. 네. 국기 모독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독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물대포를 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경찰 버스에 끼워둔 종이 태극기를 우발적으로 태운 겁니다. 2011년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태극기를 밟았습니다. 분향소에 깔린 태극기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헌화했습니다. 우익단체가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각하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기 모독죄가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가 판례를 쭉 봤는데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2017년 한 집회에서 사용된 태극기를 한 행인이 태웠습니다. 그러나
모독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범죄로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일은 있습니다. 네, 물론 죄가 되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 혹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물론입니다. 이번 일이 특히 논란이 된 건 자칭 애국진영이라고 말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뒤에서는 태극기를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한 인상을 풍겼기 때문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관리할 서울시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계고장만 몇 차례 보냈을 뿐 강제 철거는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애국당의 천막은 대형 막사가 되더니 취사도구와 발전기까지 설치됐습니다. 이어서 조소희 기자입니다. 천막 하나로 시작했던 대한애국당 텐트는 이제 목조 기둥까지 있는 대형 막사가 돼버렸습니다. 규모는 점점 커져 내부엔 취사도구와 소형 발전기도 갖췄고 취침 공간까지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측이 광화문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것은 지난달 10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즉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후속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 막 이렇게 잔류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단단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일 세 번째 계고장을 보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대한애국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정치적 구호를 담은 애두벌룬까지 띄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번의 경고 조치 이후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해 정치 이슈화하는 데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예, 일부에서 잠깐 예고도 해드렸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을 47일간 점거하고 있던 대한애국당, 지금은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오늘 새벽에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는 따져보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불과 4시간 만에 우리 공화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시 천막을 세워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부터 우선 연결하고 잠시 후에는 박원순 시장도 잠깐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지금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나요? 아까 일부에서 다른 일로 광화문 연결했을 때 좀 소리가 시끄럽게 났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소 낮보다는 진정된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뒤로 보시는 것처럼 천막이 다시 설치가 됐고 우리 공화당 측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초 목조 건물에 천막 2개, 3개 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4개가 설치됐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서울시가 혹 때려왔다 다시 혹을 붙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서울시가 오늘 새벽에 천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아주 격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의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새벽부터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쉼터인 이곳이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낮 상황이 어땠는지 윤영탁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예. 오전 5시 20분쯤 8에 8일건 인간벽이 천막을 둘러쌌습니다. 곧 철거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통이 날아들고 몸싸움이 격렬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는 천막 안에 앉아 몸으로 버팁니다. 천막 한쪽이 뜯깁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들어 옮겨졌습니다. 욕설과 비명이 난무합니다. 큰 천막을 철거할 때 저항이 가장 심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소화액과 스프레이를 뿌려가며 막아섰습니다. 몸싸움도 격렬해졌습니다. 천막 2동과 그늘막, 분향소 시설 등이 치워지는데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시 직원과 용역 직원 1000명이 투입됐고 우리 공화당 추산 관계자와 지지자 400명이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다쳤다고
우리 공화당 측은 주장합니다. 광화문 광장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엔 큰 화분을 놨습니다. 천막이 없어져도 관계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새마을 깃발에 이스라엘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오후 들어 다시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공화당 관계자들이 차에 보관하고 있던 천막을 가져온 겁니다. 검은 그늘막까지 둘러쳤습니다. 47일을 기다려 2시간의 충돌 끝에 확보한 시민의 공간은 불과 몇 분 만에 허망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상황을 잘 봤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했던 그런 상황인데 다친 사람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 측은 20명가량이, 우리 공화당 측은 40명가량이 다쳤다고 말하면서 서로 고소고발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그 철거 비용 2억 원과 무담 점거에 대한 변상금 220만 원도 우리 공화당 측에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천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자, 뭐 아무튼 철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뭐랄까요? 금방 다시 들어서 버리는 바람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다른 뭐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철거를 오전 9시쯤 마친 서울시는 철거 인원 1000명 가운데 60여 명만 이곳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 500여 명이 몰려와서 다시 천막을 설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너무 기습적이어서 인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시의 행정력이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예. 조금 있다가 박원순 시장을 연결할 텐데 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경찰 병력도 꽤 배치가 됐다고 들었는데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경찰 병력도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경찰에게 물어보니 경찰은 설치를 금지하는 권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곳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치를 금지시키는 것도 그리고 철거하는 것도 모두 서울시의 책임이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언제 다시 또 철거에 나설지 그건 잠시 후에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서울시청으로 잠시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됐습니다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혹 때려왔다가 혹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폭력적인 집단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즐겨야 할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또 그걸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의 인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철거한 다음에 다시 금방 세울 거라고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예. 이렇게 막무가내로 폭력적으로 사실 한 500여 명이 몰려와서 거기 있던 우리 서울시 관계자들을 폭력으로 이렇게 대응할 것은 사실은 미처 예상을 못했죠. 예.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천막을 철거하는데 사실은 50일 가까이 그러니까 47일이 걸렸습니다. 언제 다시 철거에 그렇습니다. 나설 생각이신가요? 이건 뭐 미리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사실 뭐 계고장을 몇 차례 보낸다든지 스스로 철거하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이렇게 폭력성이 완전히 증명된 상황에서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번에 사실 이게 공무방해죄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공무방해 치상죄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예. 또 이번 그 대집행 비용도 대한애국당과 또 간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 대응과 함께 행정력도 동원해서 강제 철거는 빠른 시일 내에 또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는데 지금 보면 오늘 상황을 보면 철거하면 또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이 대한애국당의 행태는 예.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법적인 집회인데다가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유통과 같은 인화물질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 측의 논리는 다른 천막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막 설치 기준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요?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그런 천막과는 같은 동일선상에서 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천막의 경우에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중앙정부 요청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서울시는 사실 생수라든지 이런 그늘막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그 행인들에게 이런 폭행과 욕설을 하는 뭐 이런 집단에게 저희들이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처할 예.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언제로 잡아서 다시 철거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시기 네, 좀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네. 행정력을 다시 동원하겠다라는 정도로는 이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서울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늘 철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오늘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었고 집행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절차를 어겼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영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5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전 5시 12분 이후에 집행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 측에 이걸 오늘 직접 전달한 뒤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절차에 일단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영장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도 철거할 거다라는 걸 세 차례 이야기를 미리 했죠.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점거한 것은 지난달 10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가 보낸 1차 계고서입니다. 지난달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고서는 대집행을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차 계고서는 지난달 16일, 3차 계고서는 이달 7일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점거 직후에 규정에 따라서 자진 철거를 요구를 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아서 다음 절차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번이나 미리 알려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장까지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철거다라는 주장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좌파 시장이 우리 공화당의 어려운 투쟁을 불법적으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네, 문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옛 대한애국당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철거 절차를 멈춰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절차나 규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문서들을 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팩트체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오늘 또 천막을 쳤잖아요. 이거는 근데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서울시의 설명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절차는 철거 전에 시설문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천막을 다시 철거하려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행정처분을 먼저 하는 건
과잉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밖의 법적 대응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철거됐던 우리 공화당의 천막은 밤사이 더 늘어서 7개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시 철거하겠다고 통보하고 경찰에 관련자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은 철거하면 2배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불법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천막과 목조 건물 3개 동을 드러내는데 2시간 동안 100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또 설치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철거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65일 우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오후 1시쯤 기습적으로 천막 하나를 다시 세웠고 저녁 무렵엔 4개로 늘었습니다. 이후 지역의 당원들이 광장에 쏙쏙 합류했습니다. 날이 새자 천막은 7개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별도의 그늘막은 2배로 길어졌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강제 집행보단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우리 공화당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려 역시 현실이 됐습니다. 강제 철거 이후 우리 공화당 세력은 더 결집했고 무단 점거 공간은 더 커졌습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 계단 바로 옆에 천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은 광장 안쪽으로 들어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인데 굳이 이런 곳에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 측은 철거하는 천막에 2배를 더 세우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철거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광화문 광장에선 천막을 철거했다가 다시 세우는 일이 되풀이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사실 이게 공무방해죄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공무방해 치상죄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박원순 시장이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천막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인 모습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예고대로 오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해 당시 철거를 막은 불특정 다수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철거에 들어간 비용 2억 원도 조원진 대표를 포함해 참여자 개개인에게 모두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의무를 진 사람이 이행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대신할 경우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어 압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다시 철거하면 더 많은 천막을 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불법 설치된 천막이 언제쯤 완전히 철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막에서 살며 가축을 키우는 사람. 창세기 맨 앞에 등장하는 아담의 아들 카인의 후손들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세막이 어려운 아득한 시간부터 인류와 함께 기록되었던 구조물, 천막. 양을 치는 목동에게 천막이란 비바람과 들짐승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보금자리였으니 천막은 그 안에 들어서는 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지극히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절이 바뀌어서 1850년대 골드러시로 물결치던 미국 서부에서 천막은 옷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느 날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두꺼운 천막천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쉽게 닳지 않는 그 튼튼한 바지가 광물 캐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청바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천막은 또 다른 향수를 불러옵니다.
은은한 불빛 향기가 멀리 새어나가면 때묻고 상처받은 구두가 휘장을 젖히고 들어선다. 시인의 표현처럼 귀갓길 카바이드 불빛 아래 값싼 안주를 벗삼아 한 잔 걸치던 아버지들의 뒷모습은 무언가 아련함을 불러오는 그 시절의 단골 풍경이었습니다. 천막은 때묻고 상처받은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위로와 온기였던 것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철거했던 광화문의 천막들, 아수라장 끝에 잠시 사라졌던 천막들은 몇 시간 만에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철거하면 2배로 더 세우겠다는 위협은 현실이 됐죠. 허가 없이 천막이 세워진 이후부터 어린이들은 분수놀이를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됐고 시민들은 걸어다닐 때 위협을 느꼈으며 큰 경기마다 흥겹게 모이던 축구 응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더디고 비효율적인 절차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천막은 다른 이들을 품는 대신 내치려 하고 있었고 세상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니 은은한 불빛 향기가 멀리 새어나가면 때묻고 상처받은 구두가 휘장을 젖히고 들어선다. 노란 불빛을 따라 휘장을 젖히면 그 안에는 위로의 온기가 가득했던 천막의 기억, 그리고 고함과 욕설과 몸싸움으로 뒤범벅이 된 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2019년의 또 다른 천막들. 휘장을 젖히면 그 안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욕설과 고성이 나오고 지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모습입니다. 무질서를 넘어서 불법이 난무하는 현장을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역 9번 출구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광장 한복판으로 이어지는 통로인데요. 지금은 셔터가 내려가 있고 안쪽에 시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한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뿐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때문에 안쪽에 있는 화장실과 수유실은 이용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 되게 당황스럽네요. 문이 딱 닫혀 있는 걸 보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더 난감해합니다. 애들한테 미리 말은 해놨거든요. 다른 생각을 가진 아저씨들이 있어서 많이 볼 거다라는 말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화당은 이곳을 천막 당사라고 부릅니다. 파란 천막 아래 공화당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데요. 이쪽에는 입당 원서를 받고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요. 보온 물병과 각종 생수, 라면, 이렇게 간단한 음료와 식사를 준비해 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까만 그늘막까지 지금 보여드린 전부가 철거 이후에 새로 설치된 겁니다. 가운데 쪽을 보시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각종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랑이가 수시로 벌어집니다. 전화하고 있는데 재수 없다고 가라고 여자들이 막 소리 지르더니 2명이 나를 때렸어요. 취재진도 위협합니다. 사흘 전 강제 철거 이후 다시 설치한 천막은 기존의 2배가 넘습니다. 서울시청 앞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규탄한다며 모여 있는데요. 이 집회에 대비해서 경찰이 시청 앞에 폴리스 라인을 쳐놨고요. 시청 측은 아예 정문을 닫아놨습니다. 곧 공화당 측이 기자회견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전국에서 애국 시민들이 3만 5만이 모여서 이제는 서울시청을 난입할 거예요. 경고합니다, 박원순 시장.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전혀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곳에서 이어지던 공화당 측 행사, 방금 전에야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당원 상당수가 이렇게 밤새 천막 안에 남아있을 예정이라서 광장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광장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곳곳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당신은 어디 가서 얼마나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야, 4만 원짜리 담배 하나 핀 게 죽을 짓 했냐? 고성을 지르며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인터뷰에 응한 당원들도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의 언론은 국가의 개예요. 그냥 전부 다 왜곡돼. 뉴스는 당원분들은 거의 안 보시나요? 안 보죠. 유튜브가 정확하죠. 우리 유튜브 한번 보세요, 기자님도. 날이 밝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단체로 체조도 합니다. 이어 저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합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간첩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라 지령을 내렸고 문재인은 빨갱이 간첩입니다.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진 철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계고장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철거 안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성과 몸싸움에 관광객들도 당황합니다. We think that is festival. See many people with the cameras. We still confused because we see the people lay down. 여름이면 물줄기를 뿜어내던 바닥 분수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제외하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광장의 의미,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구호로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네, 우리 공화당이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계속 점거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까지 광장을 비워달라고 우리 공화당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강신우 기자 연결하죠.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제시한 철거 시한이 3시간이 지났잖아요. 여전히 천막이 근데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통보한 자지 철거 시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막 7개 동과 긴 그늘막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오늘 철거할 거다라고 이렇게 시한을 못 박은 데 대해서 우리 공화당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최종 시한이 가까워지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찰 추산 1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거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네, 자진 철거 시한이 지났다고 바로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 계약을 다시 맺는 등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지난번처럼 주로 새벽 시간에 이뤄지는데 일단 내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말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나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안에는 잠깐 철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오기 때문에 내일 철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철거이지 다시 재설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공화당 대표 조원진 의원에게 제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 조원진 대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틀 전에 철거를 했을 때도 그랬고 철거하고 난 뒤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방안이 있다고 합니까? 네, 이틀 전 철거 4시간 만에 우리 공화당 측이 천막을 다시 세울 때 경찰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서울시 측이 철거를 도와달라고 했지 재설치할 때 이를 막아달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는데요. 경찰이 24시간 감시하면서 재설치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4시간 경계는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모두 서울시 책임이라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신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이 오늘 오대영 기자가 전해드리는 마지막 팩트체크입니다. 이따가 끝날 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건 물론이고 세금까지 나갑니다. 이미 철거에만 2억 원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2억, 그리고 시설물 파괴, 모든 걸 박원순 씨가 개인이 물어야 될 판이 됐어요.
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버티면은 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철거가 한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에 보낸 계고서와 영장을 보겠습니다. 네. 대상이 대한애국당 중앙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의 철거 비용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해 말 우리 공화당의 재산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현금과 예금이 3억 7천만 원, 건물 1억 4천만 원, 비품 1억 4천만 원 등입니다. 수입은 17억 1천만 원인데 쓰고 남은 돈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네, 뭐 이대로 유지되고 있으면은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당대표 월급을 가압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연대 책임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미디예요. 서울시에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월급 가압류합니까? 네, 지금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건데 월급을 가압류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미 나간 2억 원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25일 이전에 보냈던 계고서 영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장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할 의무자가 대한애국당 중앙당으로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재설치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에 다시 보낸 계고서에는 중앙당뿐만 아니라 조원진 대표 등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름은 지웠습니다. 네. 당 재산은 물론이고 조 대표의 급여와 재산 일부까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거가 지속 반복이 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철거 비용을 다 받아낼 때까지 세금도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오늘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옮겼습니다. 내일 한국에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에 협조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문제는 청계광장으로 옮긴 천막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또 언제든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갈등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한켠에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나부낍니다. 같은 시각 한켠에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천막 해체 작업에 한창입니다. 완전히 철거하는 건 아니고 잠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일 방한에 따른 경호 문제로 협조 요청이 왔고요. 서울시청이 아닌 서울경찰청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라고 선을 긋습니다. 곧이어 원래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청계광장 앞에 천막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이곳에선 이번 주말까지 머물며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도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을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은 천막이 들어선 곳이 인도여서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공은 다시 서울시청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공화당 측이 주말이 지나면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치는데 10분, 또 철거하는데 30분 아마 다 됩니다.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고. 서울시는 다시 광화문에 천막을 치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은 후속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박원순 시장의 불법 행위, 인권 침해, 폭력을 고발할 것입니다. 또 사흘 전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